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9장 페이지 225페이지 창호 및 유리공사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벽을 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환기나 채광 목적이나 아니면 사람의 반출입을 목적으로 이렇게 창호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보통 문하고 창을 합쳐서 창호 또는 개구부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창호의 종류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자 먼저 개폐 방법 기능이죠. 개폐 방법에 의해서 보시면 문에 여닫이가 있습니다. 자 여닫이 문이란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침실문, 방문 같은 거 또는 욕실문이라든지 아파트 세대 현관문 이런 것이 여닫이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닫이문에는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침실문 같이 자, 안쪽으로 열리는 것을 보통 안여닫이라고 합니다. 안여닫이 문이 있고, 자, 여러분들이 저거 생각하시면 되죠. 아파트에서 세대 현관문은 밖으로 열리죠. 그래서 이 방여닫이 개념이 있어요. 밖으로 여는 방여닫이 문이 있고요.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자재문이 있죠. 그래서 이 자재문도 여기 여닫이 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재문. 자재문이라는 것은 여닫이는 여닫이인데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여닫을 수 있는 여닫이문을 우리가 자재문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럼 일반적인 여닫이문에는 일반 안여닫이나 방여닫이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지철물이 이겁니다. 이것은 안팎으로 여닫는데 일반적인 지지철물을 저걸 쓰죠. 아파트 여러분들이 침실문 같은 데는 지지철물이 경첩이 됩니다. 경첩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세대 현관문 같은 데는 무겁죠. 그래서 피보딘지 지도리를 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피보딘지를 설치해서 여닫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열고 닫는 형태로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재문 안팎으로 다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일반 경첩이 안 되고 자유 경첩이라고 합니다. 안에 스프링을 넣어가지고 문이 저절로 닫히는 형태죠. 자유 경첩. 그리고 강화 유리문 같이 바닥에 설치된 힌지, 플로아 힌지 이것을 설치해서 자유롭게 안팎으로 여닫는 것이 자재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전문 나오죠. 자, 여러 장의 문을 경첩으로 연결해서 큰 방을 분할하거나 전체를 개방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일 땐 전체를 개방하고요. 그런 필요가 없을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실을 나누어서 쓸 때 쓰는 것이 전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은 병풍처럼 여닫는 문이 전문이 됩니다. 3번의 전문은 병풍 생각하시면 돼요. 병풍처럼 여닫는 문이 전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에는 여러 장의 문을 연결할 때 이제 경첩을 쓰고요. 경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을 이동하는 우리가 장치가 도어핸거라고 합니다. 도어핸거가 필요합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집에서 행거가 어디 있는가? 일반 행거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이런 이동 장치가 행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의 이동 장치라고 해서 도어핸거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면 전문 나오죠. 전문은 3번에 전문 있고 4번에 해전문 개념이 나옵니다. 해전문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 백화점이나 이런 큰 건축 빌딩의 1층이나 이런 데 도입부에 보시면
돌아가는 문이 회전문이죠. 그래서 회전문은 통풍 기류를 방지한다. 바로 방풍이죠. 줄여서. 자, 통풍 기류를 방지하고 출입인은 통제 목적으로 쓰는 것이 회전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전문은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될 수가 있는 문이 회전문이 됩니다.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 회전문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회전문은 우리가 방풍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방풍 구조. 구조적인 측면에 해당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5번에 미석이하고 미닫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석이를 미색이라고도 합니다. 미색이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미색이문. 미색이하고 미닫이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자, 이겁니다. 미색이 창문은 한쪽으로 한편으로 밀어붙여 놓은 겁니다.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미석입니다. 그래서 이 미석이 문의 경우는 100% 열리지 않습니다. 50% 정도밖에 안 열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미닫이는 이제 보통 벽으로 밀어넣는 형태입니다. 밀어넣는 문이 미닫이가 되고 미닫이하고. 그래서 미닫이하고 미색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아파트에 사용하고 있는 건 이게 많죠. 그러면 미닫이는 지하철 문 같은 게 미닫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편으로 한쪽으로 한짝으로 밀어붙이는 형태고, 그다음에 이건 벽 속으로 밀어넣는 게 미닫이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레일이 그래서 얘는 2개예요. 밑에 레일이 2개의 개념이고, 이거는 레일이 1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없는 것이 미닫이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문이 바닥에 레일이 하나 있죠.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에서 그 2번만 보시면 되겠죠. 오르내리기 창. 오르내리기 창은 이렇게 잡아가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형태가 오르내리기 창이죠. 그래서 무게 추가 필요하고 쉽게 움직여서 도르래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와이어 끈이 필요한 것이 오르내리기 창이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6페이지 목재 창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이제 플러시 문이 나오죠. 플러시 문은 226페이지 그림 중 제일 상단 오른쪽 그림이 바로 플러시 문이 됩니다. 자, 울거미를 짜고, 자, 문에서 울거미는 문의 골조 뼈대를 울거미라고 합니다. 울거미를 짜고 중간에 살대를 대가지고 양면의 합판을 갖다 교착했다 또는 덮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플러시 문의 키 포인트는 양면의 합판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면의 합판을 교착했다 또는 덮었다 이런 유형이 들어가면 그 문이 플러시 문의 유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시 문은 바로 비틀린 것 같은 변형이 가장 적은 문이 플러시 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바로 여러분들 아파트 욕실, 화장실 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플러시 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판문 개념이 나오죠. 227페이지. 자, 양판문은 양판이 넓은 판을 양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26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상단 제일 좌측 그림이 양판문이에요. 자, 거기 보면 무늬결 이렇게 무늬태처럼 해놨죠. 이것이 양판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자, 바깥 부분에 이제 뼈대 울거미를 짜놓고 그 중간에다가 넓은 판 양판을 끼워 넣은 것이 양판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판문하고 플러시문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공부 학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8페이지 보시면 자, 마중대하고 여밈대가 나옵니다. 용어상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맞닿는 선대가 마중대고 여며지는 선대가 우리가 여밈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창문이 이렇게 있을 때 목재 창문에서 이걸 창대라고 해요. 이 틀을. 창문에 열리는 이 창문에 이것을 창대라고 하는데 전체를 창대라고 합니다. 창대. 그리고 여기
중앙에 이렇게 유리가 있겠죠. 여기 이제 유리를 이렇게, 유리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유리가. 자, 그러면 이게 창대인데, 자, 이 수직 창대, 이것을 선대라고 합니다. 이게 선대예요. 창대 중에 수직 창대를 선대라고 칭합니다. 선대. 그래서 서로 맞닿는 선대, 만났다 해서 맞닿는 선대라고 해서 마중대입니다. 그래서 마중대는 맞닿는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여밈대가 나오죠. 자, 이거는 여며지는 선대가 나옵니다. 여며지는. 그러면 보통 얘는 레일이 2개라 했잖아요. 레일이 2개이기 때문에 여며지는 선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미닫이는 레일이 하나다 보니까 서로 맞닿는 선대가 나올 수 있겠죠. 마중대.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 두시고요. 여며지는 선대를 우리가 여밈대, 맞닿는 선대는 마중대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서 그 용어 정리에서 풍소란이 나오죠. 그래서 방풍을 목적으로 보통 마중대와 여밈대가 접하는 부분에 바람을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 틈새가 나지 않도록 되어주는 목재를 풍소란이라 해요. 그래서 이 풍소란은 문풍지 역할을 하는 목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화문 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화문이 이제 과거에는 갑종하고 을종 2가지로 구분이 됐었는데, 현재는 자,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자, 60분 플러스 방화문하고, 플러스는 뭐가 더 있다는 거죠. 그러면 60분 방화문하고 자, 30분 방화문,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30분 방화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과거에 이제 을종 방화문이 30분 방화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하고 이거는 불꽃 개념을, 연기 불꽃을 갖다가, 자, 이 불꽃 개념을 몇 분 이상, 30분 이상에서 60분 미만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30분 이상에서 차단할 수 있는 게 60분 미만까지 차단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30분 방화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60분 방화문은 연기 불꽃을 갖다가 이것을, 자, 몇 분 이상? 60분 이상입니다. 60분 이상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자, 바로 60분 방화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60분 플러스 방화문의 경우는, 자, 연기 불꽃이 당연히 몇 분 이상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 60분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을 갖다 차단할 수 있는 것이 30분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연기 불꽃이 60분 이상이 돼주면서, 자,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거,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30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추가로 더 플러스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있고, 자, 60분 방화문이 있고, 그리고 자, 30분 방화문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러면 주의할 것은 60분 방화문이나 30분 방화문은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연기나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제 창호의 종류에서 보시면 우리가 철제에서는 우리가 좀 정리해 두실 부분이, 자, 저런 겁니다. 페이지 230페이지 보시면 그 1번에 뭐 철제 양판문이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 철제 양판문 개념이죠. 뭐 그런 개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거 좀 봐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해 둘 건 230페이지에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될 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3번. 자, 3번 보시면 주름문 나오죠. 그래서 이제 주름문은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얘는 시험에 언급은 됐었습니다. 주름문.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됩니다. 230페이지 하단 그림 보시면 이런 문이 주름문이에요.
자, 그래서 문을 닫았을 때 창살처럼 되는 거죠. 도난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문이 바로 주름문 개념이 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31페이지에 멀리온 나옵니다. 멀리온. 그래서 앞전 시험에 언급이 됐었죠. 24회 때. 그래서 창 면적이 클 때 창의 보강에 미관해서 자, 이 중공형을 갖다가 강판을 중공으로 접어가지고 뭐 쉽게 이 개념이 되죠. 창 면적. 얘는 개별적으로 시험이 나오고 나서 앞점 시험에는 종합문제 지문 형태로 뭐 언급이 됐던 겁니다. 자, 창 면적이 이렇게 크게 되면 자, 이 전체가 유리가 되면 유리가 자, 바람이나 이런 진동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겠죠?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강판을 중공형으로 이렇게 접는다는 거예요. 중간이 비었다는 거죠. 이 강판을 이렇게 접어서 가로, 세로 이렇게 되어주는 거, 이 개념이 멀리온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온은 쉽게 중간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중간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멀리온 개념이 됩니다. 그 점 우리가 혹시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모헤어라는 게 나죠. 그래서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해서 창호 틈 사이에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포틀렌 재질의 합성 섬유가 모헤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바람이나 먼지 이런 걸 차단해 가지고 해충이 이런 것을 벌레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모헤어 개념이다. 뭐 간단히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31페이지 이제 알루미늄 창호가 나옵니다. 자, 알루미늄 창호는 알루미늄 창호 뭐 가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창호는 어느 때 많이 됐는가 하면 이 경우에 엄청 됐었죠. 자, 특히 80년도부터 90년도, 뭐 2000년도 한 초반까지 되죠. 그래서 2005년에서 한 8년 그 사이까지 엄청 이 알루미늄 창호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루미늄 창호는 열 전도율이 너무 크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상은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를 많이 지어졌잖아요. 대부분 거의 알루미늄 창호다, 샤시가. 그래서 좀 춥습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창호의 특징에서 그 장점 보시면 비중은 철약 3분의 1이다 가볍다는 거죠. 경량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저거 알아두시면 장점은 그거 기억하시고 경량이다. 그리고 이제 단점에서 이제 보실 것이 자, 저겁니다. 2번에 특히 이 알루미늄 창호는 알아두실 것이 알카리성에 약해요. 알카리성. 그래서 이제 이 약알카리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단히 약해요. 그래서 알카리하고 직접 접촉하면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식되지 말라고 뭐 격리제나 있는 중성제를 도포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코팅해서, 그래서 약알카리성이라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3번에 전기화학 작용에 이질금속제하고 접촉되면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창호에는 알루미늄 제품의 부속품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거기 5번 체크하시고 강제 창호에 비해서 내화성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열 전도율이 크다는 거죠. 자, 열 전도율이 크기 때문에 단점상 에너지 절약상은 불리하죠. 에너지 절약상 불리합니다. 절약상 불리하죠. 에너지 소비가 좀 큽니다. 불리하다는 측면 간단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232페이지 뭐 특수문은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는데 무태문, 태가 없다는 거죠. 태가. 그래서 이 무태문의 경우는 울금이 없이 강화 판유리로 돼 가지고 보통 상하에는 기본적으로
자, 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좌우에 태가 없는 거예요. 좌우 부분에 태가 없는 것이 무태문 개념이 됩니다. 무태문. 그러면 자, 이 무태문의 경우는 강화유리로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1층 같은 이런 데 보시면 많이 만들어진 게 무태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유리입니다. 강화유리 이렇게 있고 상하에는 태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어요. 작게 이렇게 크게 태하는 경우도 있고 요 마타게 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하에는 이렇게 태가 있어 스테인리스로 그리고 이 유리잖아요. 강화유리. 강화유리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이제 좌우에 태가 없다 그래서 무태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코디언도하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짜바라 하는 거죠. 아코디언도하는 자, 이 주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밖에는 이런 거 이제 층 같은 거 이런 거 해놨죠. 그래서 뼈대 해가지고 이렇게 아코디언 음악기구처럼 접힌다 해서 보통 아코디언도하라고 칭하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5번에 에어도어 나오죠. 자, 에어도어가 바로 에어커튼입니다. 그래서 233페이지 하단에 자, 요 사진과 같은 것을 개구 위에 설치해 놨죠. 위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위에서 강하게 바람. 원래는 이 정도입니다. 상부에는 공기 분출 장치 설치하고 밑에 흡입 장치 설치가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나라에는 밑에 흡입 장치가 없고 위에서 어떻게 한다? 강력하게 분출하는 형태로 합니다. 원래 외국 원서 이런 데 보시면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머리카락이 약간 흩날릴 정도의 공기를 분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 세게 불고 있죠. 미용실 가서 다 머리 손질하고 가면요 스타일이 바뀝니다. 그 정도로 엄청 세게 하고 있죠. 그것이 에어도어 에어커튼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먼지나 추위 같은 게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34페이지 창호철물이 나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창호철물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제대로 해놓으시면 된다. 이 부분은 시험이 주택가이사 시험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유경첩 스프링 힌지가 나오죠. 그래서 안에 스프링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자재문이죠. 그래서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열 수 있도록 한 여닫이문 자재문에 설치하는 철물이 바로 자유경첩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봇 힌지는 아파트 세대 현관문과 같이 묵은 철문이죠. 아파트 세대 현관 철문에 바로 이제 힌지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피봇 힌지죠. 그런데 피봇 힌지는 안에 용수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절로 닫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플로아 힌지죠. 플로아 힌지가 바닥에 힌지 장치를 매입을 해서 자, 우리가 중량 자재문이 강화 유림이 저절로 닫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잖아요. 또는 잡아당기도 되죠. 근데 놓으면 저절로 탁 닫히잖아요. 이것이 바닥에 힌지 장치를 매입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힌지 장치는 236페이지 보시면 자, 오른쪽에서 이제 위에서 두 번째 칸의 중앙 센터의 그림이죠. 여기 플로아 힌지입니다. 그러면 이 플로아 힌지가 바닥에 매입이 돼서 그래서 스테인리스 형태로 바닥에 돼 있어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닫히게 하는 것이 플로아 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의 레퍼토리 힌지. 자, 레퍼토리 힌지는 공중 화장실에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백화점 화장실 이런데 다 있습니다. 레퍼토리 힌지입니다. 자, 레퍼토리 힌지는 자유경첩의 스프링 힌지 일종으로서 저절로 닫혀요. 그런데 양쪽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만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는 스프링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힌지입니다. 한 10에서 15cm 정도. 그래서 사람이 화장실에 내가 볼일을 안 보고 누가 없으면 문이 안쪽으로 약간 열려 있어요. 이것이 레퍼토리 힌지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도화 체크. 자, 도화 체크는 뭐 사진에 보다시피 자, 아파트 세대 현관문, 자, 문 상부하고 문틀하고 설치해서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가 도화 체크죠. 그럼 여기에는 안에 피톤 장치가 돼 있어서 이제 개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게, 그러면 조절하는 게 2개 있는 것을 사시는 게 좋아요. 하나가 옆에 일자 돌리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 드라이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딱 넣어가 돌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2개 있는 걸 사셔야 됩니다. 하나가 있는 게 간혹가 돼 있어요. 하나가 있는 건 하나밖에 속도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2개 있는 것이 이렇게 속도 조절이 좀 용이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화 스톱이죠. 도화 스톱은, 자, 보통 여러분들 아파트 이제 침실문. 자, 문을 열면 문하고 벽하고 충돌하죠. 그러면, 벽하고 문하고 충돌해서 문짝이나 벽면이 파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떼어주는 게 235 상단에 보시면 문에 설치된 경우, 벽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화 스톱입니다. 문을 열 때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해서 문짝이나 벽면을 보호해 주는 철물이 도화 스톱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하고 235의 13번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화 홀더의 개념은 열려진 여닫이물을 적당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거죠. 그러면 도화 체크, 도화 클로저 때문에 자꾸 문이 저절로 닫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말발굽 기억하는 거죠. 그게 도화 홀더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에 이제 실린더 자물쇠가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돌려서, 자, 보통 뭐 세대 현관문에도 있고 방문에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여는 형태. 그냥 문이 이렇게 열면 안 열립니다. 몸으로 밀면.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또는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서 여는 형태가 실린더 자물쇠죠. 여닫이입니다. 그리고 나이트 레치는 외부에서는 열쇠로 열고 내부에서는 손잡이로 탁 틀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조 자물쇠를 위에 설치됐던 것이 나이트 레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의 오르내리 꽂이쇠는 보통 상하로 꽂아서 문을 갖다가 닫는 형태죠. 그래서 보통 9번의 오르내리 꽂이쇠는 페이지 236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 오른쪽에 뭐 오르내리 꽂이쇠죠. 이렇게 위로 꼽는 건 아래로. 그래서 이제 오르내리 꽂이쇠는 쌍여닫이에 씁니다. 쌍여닫이 문에. 쌍여닫이 문을 이제 문을 닫을 때 쓰는 것이 바로 오르내리 꽂이쇠가 됩니다. 그런데 그 236페이지 제일 좌측에 가로 꽂이쇠는 옛날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뭐 자취방 이런데 방 하나 얻었을 때 옆으로 안에서 잠그고 이렇게 실린더 자물쇠 잠그고 옆으로 꽂았던 그 가로 꽂이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자, 그 10번의 경첩이 바로 무엇입니까? 일반 여러분들 자, 아파트 침실문과 같은 목재문의 지지철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갖다 큰 방이나 여러분들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바라보면 거기에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침실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첩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11번 크레센터, 이것은 11번과 11번하고 12번은 이거는 여닫이와 관계없죠. 나머지는 다 여닫이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2개, 13가지 중에 이 2가지는 여닫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레센터는 오르내기 창이나 거기에 놨죠. 그래서 미석이 창의 잠금 장치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237페이지 상단 사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레센터죠. 생기 모양이 꽃부분이 이게 반달이고 초승달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크레센터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화행거는 전문의 이동장치죠. 전문의 이동장치가 도화행거였습니다.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해드리면 여닫이에 이 도화 체인이 있습니다.
도화체인. 자, 도화체인은 일반적으로 밖에서 이겁니다. 열쇠를 열고 들어와도 못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도화체인이죠. 위에 이렇게 거는 거 있죠. 그러면 밖에서 문을 열어도 어떻게 탁 걸려서 더 이상 열리죠. 그러면 여닫이 문이 일정 한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닫이 문이 일정 한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점이네.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않도록 하는 철물이 바로 도화체인 개념이 됩니다. 도화체. 그리고 237페이지 유리공사에서는 유리의 이제 특징을 조금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무늬유리 간단히 해 두시고요. 그래서 각종의 무늬를 둔 거죠. 거기 보면 국화 모양, 꽃 모양, 눈 모양, 주름 모양 이런 거 많이 둔 거죠. 이것은 이제 목적은 의장 겸 의장 효과나 아니면 그에 낫죠 투사 방지요. 그래서 사람이 있긴 있는데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죠.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무늬유리고, 그다음에 망임유리 알아두시면 돼요. 안에다가 금속 망을 삽입해서 만든 유리죠. 이런 유리를 제작할 때 안에다가 금속 망을 삽입해서 만든 유리로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반 유리처럼 잘 안 깨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것이 있으니까 일반 유리 팍 깨면서 화재가 옆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화재 방지용이나 이런 걸로 사용되는 유리가 망임 유리가 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층유리 나오죠. 자, 복층유리는 유리와 유리 사이, 그래서 2장이나 3장 유리 사이에 건조 공기층을 봉입해서 만든 유리가 복층유리죠. 그래서 이 복층유리가 단열이나 열을 차단하는 단열이나 이런 방음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가 복층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층유리 이중창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화유리. 자, 강화유리하고 6번의 배강도 유리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화유리적인 측면하고 배강도 강화유리하고, 그래서 5번에 강화유리 나오죠. 강화유리가 있고 6번에 배강도 유리. 자, 보통 열처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 열처리가 이거는 연하점 이상으로 합니다. 연하점 이상 열처리 하지만 요거는 연하점 이하로 해요. 연하점 이하로 우리가 열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냉각을 시키는데 얘는 급냉을 시킵니다. 이거는 급냉. 찬 공기를 불어서 빨리 냉각시키는 급냉 형태로 가고요. 얘는 찬 공기를 약하게 부르는 선행으로 해요. 서서히 냉각시키는 선행 형태로 간다는 점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깨지는 모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유리는 이렇게 잘게 부서져요. 파편이 이런 식으로 부서지지만 이거는 이렇게 깨지면 이런 식으로 깨집니다. 이렇게 깨지고, 그리고 얘는 강화유리는 보통 저층부 1층이나 이런데 문으로 많이 사용되죠. 강화유리 1층이 잘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고, 그리고 이 배강도 유리는 이제 중고층부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배강도 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충격 강도가 일반 유리에 비해서 강화유리는 3배에서 5배 이상 커지고, 그런데 배강도는 2배, 배 정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 접합유리가 나오죠. 접합유리. 자, 접합유리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렇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접합유리적인 측면은, 자, 유리하고 유리를 만들 때, 자, 중앙에다가, 자, 저겁니다. 중간막 합성수지입니다.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다가, 자, 합성수지 중간막을 두는 거예요. 합성수지로.
수지로 이 중간막을 둬 가지고 150도 열로 접합해서 만든 유리가 강하게 바로 이 접합유리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접합유리는 이런 합성수지 중간막을 둔 유리에서 얘는 파편이 비산되지 않도록 한 겁니다. 비산되지 않도록 한 유리입니다. 않도록 한 것입니다. 한 것이 바로 이 접합유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아두실 그럼 이 접합유리를 이제 강하게 만든 게 12번의 방탄유리. 접합유리 일종이에요, 방탄은. 방탄유리가 접합유리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접합유리 여러 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장 막, 이렇게 유리하고 이렇게 접합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 장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가 총알이 못 뚫게 들어가게 한 거, 여러 개 한 것은 방탄유리. 아니면 강화유리 가지고 함유리하여서 만든 거야. 강화유리를 가지고. 강화유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접합유리 만든 거야. 함유리가 접합유리입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강화유리 가지고 만든 게 바로 방탄유리 개념이 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에 보시면 로이유리. 자, 로이유리라는 것은 이것을 로이유리라고 합니다. 로이유리는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입니다. 자, 복층으로 제작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 이건 냉방용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이건 냉방용이 여름철용이죠. 여름철. 그럼 여기가 실내예요. 그러면 코팅을 어디에다가 코팅을 하는가? 은으로 코팅을 하는데 자, 여기가 실외 쪽에 여기입니다. 요 면에다 코팅을 하는 거예요. 코팅을 해서 이제 태양이 있을 때 자, 바로 이걸 반사하는 거죠. 열선인 적외선 반사율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적외선이라고 시방생 선하세 여기에 대한 반사율입니다. 반사율은 높인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것이 이제 들어오는 것을 방사율이라고 할게요. 들어오는 것, 실내로 들어온 것이 방사율입니다. 방사율은 낮춰야 돼요. 그리고 이때 가시광선 투과율은 높인 겁니다. 가시광선은. 이 가시광선이 조명학적 의미의 광선이죠. 가시광선 투과율은 높인 거예요. 높인 것이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바로 로이유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냉방용이고 그러면 난방용 개념은 다릅니다. 난방용. 자, 난방용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코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실내예요. 겨울철용이라는 거죠. 그럼 코팅을 이쪽에다 코팅하는 게 여기에다 코팅면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난방한 그 복사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 바로 로이유리가 됩니다.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즘 유리는 빛의 확산이나 굴절을 이용한 게 프리즘이잖아요. 그래서 프리즘 유리가 포도유리입니다. 프리즘 유리가 포도유리. 자, 그리고 그 14번에 유리볼록이 나옵니다. 유리볼록. 그래서 이제 유리볼록은 채광이나 구조, 겸용 또는 장식 목적으로 자, 벽 대신에 자, 보통 이 시멘트 벽돌이나 볼록 가지고 벽을 쌓아야 되는데 이걸로 쌓은 거죠. 유리볼록으로 쌓아서 채광도 되면서 구조도 벽에 대한 구조도 되면서 장식 목적으로 쓰는 것이 유리볼록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시방서 조금 간략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시공 일반상에서 실란터 작업은 이걸 실란트라고 해. 자, 이런 틈새나 이런 거 구멍이 있을 때 그걸 메우는 작업을 실란트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습도 90% 이상일 때 작업을 중지합니다. 보통 다습의 기준이 85% 이상이 많은데 여기는 90%가 됩니다. 실란트 작업만 90%. 그리고 이번에 배수 구멍이 5mm 이상 2개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샤시에 왔을 때 빗물이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 배수 구멍이 보통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보면 운반 및 보관에 대해서 해놨죠. 복층유리는 유리와 유리 사이 건조 공기층을 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쌓게 되면 위에 무게에서 유리가 파손될 수 있죠. 공기층 중간에 그 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매 이상을 적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3번에 유리를 절단할 때는 한쪽 측면에서 1.5에서 2mm 짧은 치수로 절단해야 돼요. 정확한 치수로 절단하면 안 끼워져요. 끼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짧은 치수로 절단해서 끼워야 됩니다. 그걸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게시킷에 나오죠. 게시킷. 자, 게시킷은 기본적으로 저거죠. 게시킷이라는 것은 유리를 고정시키는 제품이죠. 게시킷이. 그러면 이 게시킷은 발음상은 맞는데 옛날 분들은 이걸 가스켓이라 썼었어요. 가스켓이라 썼었습니다. 같은 거예요. 유리를 고정. 그래서 이거는 정형 제품입니다. 정형. 또는 성형이라고 부정형이 아니고 정형 제품이다. 제품으로 나옵니다. 고무 비슷하게 돼가 나와서 딱 이제 나오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2번에 보시면 게스킷은 유리의 각 병기로 약간 길게 잘라야 돼요. 얘는 짧게 자르면 안 됩니다. 부족하면 안 됩니다. 길게 잘라서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끼워 나가야 돼요. 만약에 모서리에서 중앙으로 끼우면 블록핀하고 균일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끼워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느 때 보실 수 있는가 하면 이겁니다. 창문에 방충망 교체할 때 이거 공사 많이 합니다. 쭉 넣습니다. 방충망 교체할 때. 또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것 좀 보시고 5번에 유리 설치 나오죠? 유리를 이제 설치할 때 이겁니다. 중앙에서 좌우로 이렇게 설치해 나가야 돼요. 만약에 좌우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오면 중앙의 풍압이 커져가 공사하기 힘들고 잘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좌우 쪽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용어 정리에서는 우리가 2번 로이 유리가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왔던 것이 241페이지 9번에 피놀이 나왔어요. 피놀 개념. 그리고 뭐 더 이상 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 4번에 세팅 블록 조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자,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제가 세팅 블록이에요. 그래서 유리를 설치할 때 세팅 블록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직접 이 뭐가 됩니까? 털에 닿거나 이러면 유리가 파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임제 세팅 블록을 두고 공사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6번 에칭 나오죠.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 현상을 응용 가공한 거죠. 그러면 산을 갖다 많이 써요. 염산. 산을 뿌리대면 유리가 부식되면서 문양이 생기겠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칭 글라스, 바로 에칭 유리가 장식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리가 에칭 글라스가 되는 겁니다. 에칭 유리. 그렇게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고 243페이지 수장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